저는 좀 강현재 변호사님 생각이랑 좀 다른데요. 네. 강현재 변호사님이 전략 공천도 필요하다. 이 본선에 나가서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더 유리한 위치를 네, 차지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전략 그럴 수 공천이 있죠. 필요하다 네. 하셨는데 과연 이번에 한 동작을에 대한 전략 공천이 새정치연합에게 유리한 행동이었나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이 동작을에서의 전략 공천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하면 새정치연합이 굉장히 전 난처한 위치에 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뭐 그냥 새정치연합이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깨끗한 공천을 했다, 의구심 없는 공천을 했다면 동작을은 지금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야당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전략 공천을 해서 기동민 오늘 제가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솔직히 웃겼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준비한 거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읽지도 못했고요.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나와서 난입했죠. 마이크 꺼졌다 켜졌다 난리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뭐 출마 선언을 하겠다 해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나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저 새정치연합에서의 공천 과정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전략 공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엉망진창이 됐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 새정치 입장에서도 공천에 대한 반발을 지금 허동준 후보처럼 저런 행태로 할 것이라고는 짐작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공천관리위원으로 있는데 보면은 네. 그 회의하는 곳 앞에 계속 공천관리 그냥 심사를 하는 중에도 계속 피켓 든 사람들을 동원하고 뭐 지지명부를 만들어서 돌리고 뭐 시위를 하고 이랬던 유일한 후보가 허동준 후보였어요. 근데 지금 14년을 고생했다, 뭐 거기서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팩트는 조금 좀 달라요 또. 어떻게 다릅니까? 4년 동안 동작을에만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다른 분이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처와 자식분들은 또 안산에 주로 거주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산에도 좀 계셨고 그러다가 또 실제로 2004년인가 2008년에 지금 현재 이계한 최고위원과 경선을 했었죠. 그 지역의 국회의원 경선에 네, 참여를 경선했었습니다. 했었다가 네. 경선에서 떨어졌었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오래 몸담았거나 당에 오래 헌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이 나의 것이다. 그 지역은 내가 공천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도 사실은 조금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에는 좀 맞지 않고 그리고 이게 상향식 공천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전략 공천이 반드시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어떤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전략 공천에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주 훌륭한 분이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인데 정치에 있어서는 완전 신인이신 분. 이런 분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오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전략 공천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아예 지역에서 다시 밑바닥부터 쭉 과정을 거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지역엔 또 텃세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새 인물을 당이 받아들여서 새 피로서 정당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도 그러니까 정치 신인을 양성하는 과정에도 필요한 것이 일종의 전략 공천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그렇게 거죠. 훌륭한 분 같으면요, 그 비례대표를 하면 됩니다. 그 당에서 이 사람은 꼭 필요한데 어떤 정치적으로 막 표를 얻고 이런 데는 부족한 분도 많거든요. 많죠. 그 학문적으로나 뭐 이런 게 인격적으로 사회, 훌륭할수록 우리나라에서는 투표에는 부적합한 분이 많습니다. 말을 잘 못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 비례대표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야지, 그 하향식 공천. 이게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데 전략 공천이 마치 이 정당하고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로 저는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세월호 사건이 있죠. 우리 사회의 한 부분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칙에 대한 무시, 그다음 정도를 버리더라도 어떤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게 정치판에도 있는 게 바로 저는 전략 공천이고 하향식,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그러니까 당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전부 다. 그래서 이 전략 공천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있고 그걸 이용해서 그 전혀 동작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을 동작을 주민들의 뜻에 그냥 우리가 공천했으니까 무조건 그거 뽑아라. 이거는 그 민주주의에 제가 뭐 자꾸 이 정치는 모르면서 이 원론적인 전략 공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저는 반대합니다. 전혀 인정 안 합니까? 저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결국은 이 당원이나 그거는 정말 필요한 사람은 비례대표로 꼽으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 당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지역 연고도 없는 사람을 그 주민들이 강제로 막이는 거거든요.
너 그 새정치연합 좋아하면 이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당신들하고는 전혀 관계 지역과 관련이 있으면 괜찮고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 보십시오. 그분은 하버드 법대 나왔습니다. 대학원 나와가지고 자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그분이 아마 그 변호사를 꿈꿨으면 아주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변호사가 됐을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의 편집장 지내면 미국에서 대법관 되는 1순위로 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나 정치하겠다 해가지고 시카고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이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서 처음부터 시민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 시의원을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상원의원 되고 그 다음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치도 있죠. 명망과 정치가 많거든요. 어떤 정치 신인이 처음부터 열심히 표밭을 갈고 닦고 주민들과 어떤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무슨 고위 관료를 지내고 나면은 정당의 필요에 의해서 너 거기 가서 국회의원을 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좀 우스운 민주주의입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권위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죠. 네, 우리 강변 지역 한마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지역구니까 지역이 중요하지만 사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다르거든요. 네.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 선출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국민 하는 전체를 일은.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지위라서 지방선거랑 다른 측면이 또 있는 거고 엄밀히 말해서 이게 절충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헌신하던 분이 지역 사정도 잘 아는 분이 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에도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최고죠, 당에서 저는 공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분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는 또 다른 좀 문제가 국회의원의 있다라고 역할에 대해서 봅니다.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건 물론 전 국가를 경영하는 그 자리지만은 왜냐하면 국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지역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을 조화하는 게 국회의원이고요.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면 지역구라는 거 둘 필요가 없죠.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는 말은 안 아니 했고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지역을 기준이 갖다가 없다는 아는 거죠. 사람이 국가의 이익과 국가에서 네. 어느 동작을 무슨 개발하고자 할 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네네. 그 국가의 이익과 동작을의 이익을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지역 자,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자, 두 분이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냈는데 우리 손 변호사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었죠? 오늘 판사 한번 하시죠. 예. 강 변호사 지적은 현장에서 실제 느끼는 그 감각을 말씀하신 거여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실감이 나죠. 네. 지금 여나 야나 뭐 할 것 없이 일단 이 기자가 지상 목표 아닌가요? 네. 네, 그 점에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 또 정당의 목표라는 게 일단 이기고 보는 거죠. 그 점에서는 전략 공천이든 무슨 공천이든 간에 해야지. 일단 후보 내서 네. 이기는 겁니다. 여 변호사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감해요, 사실은. 네. 왜냐면은 교과서 교과서. 네. 예. 교과서지만 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죠, 사실은. 네,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처음 제가 대통령이어갖고 네. 만약에 한 가지를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정치권 쇄신이죠, 사실은. 그럼 정치권 쇄신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국회죠. 인재 선거. 선발하고 발굴하고 북돋아주고 그다음에 육성하는 그 시스템인데 그 점에서 보면 우리는 참 갈 길이 멀죠. 그 점에서 보면은 저도 한 가지 희망은 해요. 여야가 공천의 기준에 대해서 적어도 한두 가지 우리한테 감동을 줄 만한 그 요소를 좀 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전략 공천이든 그것이 무슨 경선이든 간에 변했다. 이 얘기 들을 만한데 그 얘기를 못 듣는 게 이제 여 변호사의 지금 이 푸념일지 몰라요. 그 점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정청리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무슨 국민위원회 구성해서 국가 대개조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 출발점은요, 정치인부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조금 달라질 필요는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약간 논의가 약간
저는 생각이랑 좀 다른 게 전략 공천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이 기동민 전 정부 이분이 부시장의 문제는 제대로 된 전략 공천의 공천이었냐? 과정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전날 그날까지도 대변인조차 몰랐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도 갑자기 몰랐다.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이 동작 의뢰 광주에 가 있는 분이 동작 의뢰 후보가 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전략 공천이 필요하고 그거를 안 누군가 필요하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 그런데 문제는 어저께 김기춘 비서실장한테는 야당이 그랬어요. 비선 인사 아니냐, 만만해 아니냐, 왜 몰래 숨어서 하냐고 하지만 새정치연합도 다르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좀 더 투명한 과정에서 공천이 전략 공천이라 하더라도 좀 더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지 아니, 않을까라는 이번 생각이 공천이 네. 동작을에 그게 잘 됐다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것이 왜 일어났고 앞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말했고 아까 손 변호사님하고 또 말씀 전략 공천이라는 게 무조건 이겨야 한다. 저는 이게 참 잘못된 사고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길 사람이 이겨야죠. 그리고 난 노무현 대통령 반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분이 종로에서 떨어지고 부산에 떨어지고 계속 자기 소신을 밀고 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 소신을 지더라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까 우리 손 변호사 말씀대로 감동적인 정치를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정치가 너무 눈앞에 어떤 이익을 두고 싸우다 보니까 감동을 주는 정치가 못 되고 국민에게 항상 실망만 주는 정치가 됐다는 뜻이죠. 네, 좀 멀리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 변호사님은 자꾸 말씀을 하실 때 상대방의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왜곡 해석하시는데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고요. 네. 어떤 그런 목표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선택을 또 구상을 해냈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굳이 설명을 한다면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죠. 왜 기동민을 동장을에 공천을 했느냐 했을 저는 때 최단비 변호사 이야기도 일리가 그러니까 뭐 있어 자꾸 설명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일부 언론에 나온 것만 그냥 저도 네. 언론에 나온 것만 봐서 유추를 해보면 지금 새누리에서도 동작을만큼은 꼭 이기기 위해서 뭐 김문수 지사를 쉽고 초려를 하고 뭐 지금 나경원 후보도 네. 검토하고 있고 최강의 후보를 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네. 대한 대응책으로 이제 아무래도 새정치 쪽에서 가상의 어떤 기존의 동작을의 공천 신청을 했던 후보를 두고 가상의 후보와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내지는 검토를 했겠죠.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골머리를 썩는 과정에서 기동민 후보가 광주에 나왔는데 사실 이 기동민 후보가 광주보다는 서울 부시장을 하면서 서울에서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를 쌓았고 활동을 많이 했던 후보이고 그리고 플러스 박원순 후보가 시장 선거 때 동작을 해서 상대적으로 서울 평균치보다 또 우세한 지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동민 후보가 또 박원순 오른팔이다. 시장으로의 오른팔이면서 박원순 시장으로의 어떤 지지 확장, 그러니까 좀 확장성이 있는 후보다. 이 확장성 가지고 좀 더 새누리 쪽의 중진과 한번 경쟁을 붙여보자라는 전략적 고려가 있었던 거죠. 설명 못할 바는 없는 것 같아요.